안녕하세요. 정리된 식상입니다. 네, 오늘은 스케치업의 기본 세팅법과 그리고 이쪽 옆쪽에 그 디폴트 트레이 부분에 이렇게 탭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보면은 이렇게 기본 스케치업의 기본 설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든 지가 꽤 돼서 버전이 좀 이렇게 최근 버전에 가까운 2022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이제 새롭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에서는 이제 툴바가 필요한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뜨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툴바가 있는 상태에서 열리게 되는데, 어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딱 필요한 것만 꺼내 놓고, 그리고 인제 뭐 설명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추가로 열어서 쓰시면 되는데요. 일단 툴바를 꺼내는 방법은 위에 상단 메뉴 중에서 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툴바를 선택합니다. 자, 툴바를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많은 목록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목록이 보이는 이유는 이제 루비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루비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인제 이 스케치업에 추가적인 플러그인이라는 이제 추가적으로 깔리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인제 너무 유명해지니까 인제 루비라고 불리게 됐는데, 지금은 따로 루비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 위에 익스텐션이라고 부르는 게 인제 그 예전에 이제 루비 였던 게 지금은 인제 익스텐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스케치업에서 추가로 설치해서 기본 기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 주는 그런 추가 익스텐션들이 보여서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Getting Started에 체크하셔서 기본적으로 인제 가로 방향의 툴바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라지 툴셋 요것도 마찬가지 체크하셔서 세로로 보이는 요게 있으면 됩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인제 "이건 필요하다. 이건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를 이런 걸 이제 막 해 놓으실 텐데요. 실제 쓰지 않으면 사실 스케치업 화면을 그 툴바들이 꽉 채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잘 구분해서 설치를 하시고 쓰시면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메저먼트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가끔 가다가 뭐 어떤 백신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면은 요게 요렇게 광고가 뜨거든요. 이거 뭐 입력하려고 그러면 광고 떠 가지고선 보이지도 않고, 또 입력하는 그 단계도 좀 이렇게 막 흐지부지 돼 버리고 이런 경우 있어서, 메저먼트라는 부분을 찾아서 요거 메저먼트 이거 체크해 주면은 별도로 입력창을 다른 곳에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돌기 부분을 잡아서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은 그 위치를 정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화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아니 변화가 필요할 때 보여지는 걸 인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서는 스타일스입니다. 스타일스, 여기도 체크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렇게 그 화면에 그 투명하게 보이게 하거나, 또는 아니면 선으로만 보이게 하거나, 뭐 기본색 또는 뭐 사진 같은 걸 입혔을 때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쪽에 원래 그 기본적으로 설치하면은 보이는 디폴트 트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윈도우 메뉴에서 디폴트 트레이 그리고 쇼 트레이, 이게 보여지는 상태라면 여기는 쇼 트레이가 아니라 히든 하이드 트레이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보여지죠? 그리고 윈도우 메뉴에 가면은 디폴트 트레이에서 지금 하이드 트레이라는 메뉴로 변경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엔티티 인포부터 아웃라이너까지는 이렇게 디폴트 트레이 부분에서, 디폴트 트레이 부분에서 인제 이렇게 그 각 항목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 4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이 4개 정도 항목에서 만약에 필요한 게 있어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예 가장 오른쪽에 이 스크롤바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점이 인제 좀 불편합니다. 그 맨 밑에 있는 인스트럭터 같은 경우에 밑에 인스트럭터 이거는 인제 뭐 도움말 같은 기능인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필요해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스크롤바를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야 보잖아요. 이게 다른 기능이 밑에 있다 그러면 다른 기능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게 탭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좀 다시 마지막에 보고요. 기본적으로 인제 툴바가 이렇게 꺼내지고 또 디폴트 트레이가 만약에 꺼내졌다 이러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위를 맞춰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서 모델 인포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 이걸 선택하고 예 창이 열리면 거기서 유니트 왼쪽 제일 밑에 유닛 그리고 여기 덱시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덱시말은 십진법이란 뜻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라고 '숫자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밑에 랭슨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자 랭슨은 길이에 대한 건데 CAD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치업을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CAD 도면을 기반으로 3D 작업을 할 때 그 단위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밀리미터로 해 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어 그리고 CAD에서 인제 도면이 넘어왔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센티미터나 미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위가 틀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기본적으로 CAD 자체를 밀리미터 단위로 그렸는데 여기 넘어왔을 때 단위가 변환되면 아무래도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제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 이 단위를 잘 인식하고서 밀리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정해 놓고 예 그 단위에 맞춰서 입력하거나 모델링 같은 거 하실 수 있으면 편하신 대로 세팅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어리어. 에어리어 부분은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보통 면적을 잴 때 제곱 밀리미터로 말을 하지 않죠. 제곱미터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부피를 측정하는 건데 스케치업을 하면서 부피를 측정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만약에 부피를 측정한다 그러면은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만약에 소수점 이걸 이제 열면은 소수점 아래 몇 개짜리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소수점 2개짜리까지를 오차 범위로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꼭 안 하셔도 되고 그냥 0 으로 두시면은 작업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을 그냥 다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enable length snapping 같은 경우에는 길이 값에 대해서 스냅을 먹게 해 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쉽게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서 거리를 정하거나 모델링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enable angle snapping 같은 경우에도 각도에 대한 스냅인데 모델링 중에는 이 스케치업으로 작업 중에는 그 이런 각도나 아니면 길이 값들을 전부 다 입력을 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스냅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쪼금만 익숙해지셔도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 작업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는 해 놓으시되 신경 크게 안 쓰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은 닫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디폴트 트레이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디폴트 트레이를 쓰실 때 불편한 점이 옆에 있는 스크롤바를 올렸다 내렸다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 매니지 트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뉴 트레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 뉴 트레이는 매니지 트레이에서 여기 뉴를 눌렀을 때 뜨는 이 창이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제가 이걸 끄고 현재 이거는 매니지 트레이라는 기능인데요. 자 윈도우 메뉴에서 뉴 트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뉴 중에서 매니지 트레이만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재질, 정보 이 두 가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 보면은 원래 여기 탭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윈도우 메뉴에 갔을 때 정보와 재질 탭에 show tray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체크를 하면 hide로 바뀌면서 밑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탭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만약에 꺼져 있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메뉴 트레이에서 한꺼번에 조정해 보겠습니다. 목록에서 이 두 개를 같이 지울 건데요. 이제 이 같이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 찍어 주면 둘 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시겠죠, 이 목록에. 혹시라도 인제 여기서 여러 개 선택하실 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지워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뉴를 눌러 주면은 아까 봤던 새롭게 만들기 창이 뜨게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정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인포에다 체크를 해 주면은 이제 이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엔티티 인포 내용이 뜨게 되는 거죠. 자 add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라는 목록이 생기고 엔티티 인포에 체크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엔티티 인포의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탭이 하나 더 생기게 되죠. 자 그리고 뉴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뉴를 누르고 여기에서는 재질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목록 중에서 머티리얼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체크하고 add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생기고 여기도 지금 재질 항목이 생겼죠. 밑에 보면은 정보 옆에 재질이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add를 하고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목록 중에서 이제 많이 또 쓰게 되는 게 음 아웃라이너 또 이제 목록 물체 목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목록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아웃라이너에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add를 누르면 목록에 이 인제 목록에 목록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그리고 아웃라인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텐데 이 상태에서 클로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폴트 트리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엔티티 인포나 아니면은 아까 나와 있던 재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서 디폴트 트리에 봐도 재질이나 엔티티 인포 또는 아웃라인의 체크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탭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각 탭을 찍으면은 바로바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트리에서 이 목록을 펼쳐 놓고서 옆에 있는 스크롤바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것보다 이 탭을 바로바로 찍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를 스크롤바를 안 하고 휠을 굴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휠을 굴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숫자 같은 거 입력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커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휠을 굴렸을 때 저렇게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탭을 만들어서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이런 식으로 탭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디폴트 트리에 지금 없던 메뉴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디폴트 트리에 가서 엔티티 인포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디폴트 트레이 탭을 제가 찍고 있는데요. 엔티티 인포라는 게 생겼죠. 자 그리고 정보 탭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다시 디폴트 트레이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다시 윈도우 메뉴에 가서 정보에 하이드 지금 하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탭은 보이는 거죠. 근데 현재 내용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보 탭 여기 목록에 가 보면 원래 뭔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티티 인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쪽 디폴트 트레이에 인제 대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엔티티 인포에 체크를 해 주면은 다시 이 정보 탭을 찍었을 때 위쪽에 내용이 엔티티 인포의 내용이 보이게 되고 디폴트 트레이에서는 해당 기능이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둘 다 존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탭을 만드시면은 디폴트 트리의 내용이 옮겨가서 이렇게 탭으로 별도로 존재하고 이걸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툴바와 그리고 단위 설정 그리고 인제 이쪽에 디폴트 트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